이번 시간에는 전자 껍질에 최대 개수의 전자를 채워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18쪽 원소들과 그렇지 못한 원소를 간단히 비교해보고 18쪽에 속하지 않은 불안정한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여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에 대해 알아보자.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를 나타낸 주기율표이다. 족번호의 1의 자리수가 원자가 전자라고 했으므로 1쪽부터 17쪽에 해당하는 원자들은 1부터 7의 원자가 전자를 가진다. 18쪽 원소의 경우 모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완전히 채워져 있으므로 안정한 원소이며 원자가 전자를 0으로 간주한다. 18쪽에 속하지 못한 불안정한 원소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는 과정에서 화학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10번 네온의 경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져 안정하므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일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다. 9번 플루오린의 경우 양성자 9개, 전자 9개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남은 7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원자가 전자가 7개인 경우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때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되면 8개가 되면서 네온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다만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 음전하를 띠는 전자 1개를 얻었으므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서 벗어나 1가 음이온인 플루오린 이온이 된다. 11번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전자 11개를 가지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채워지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1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원자가 전자가 1개인 상태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이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전자를 하나 잃어서 전자는 10개인데 양성자는 그대로 11개이므로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 벗어나 1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된다. 18번 아르곤의 경우 각 전자 껍질의 순서대로 2개, 8개, 8개를 채우고 있어서 안정하다. 7번 염소 원자의 경우 각 전자 껍질의 전자를 2개, 8개, 7개 채우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전자 1개를 추가하여 8개를 만들면서 아르곤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며 1가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된다. 19번 칼륨 원자의 경우 각 전자 껍질의 전자를 2개, 8개, 8개, 1개를 채우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전자 1개를 잃으면서 아르곤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며 1가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된다. 16번 황의 경우 각 전자 껍질의 전자를 2개, 8개, 6개를 채우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전자 2개를 추가하여 8개를 만들면서 아르곤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며 2가 음이온인 황이온이 된다. 10번 칼슘의 경우 각 전자 껍질의 전자를 2개, 8개, 8개, 2개를 채우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전자 2개를 잃으면서 아르곤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며 2가 양이온인 칼슘 이온이 된다. 8쪽이 아닌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이온이 되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는 과정을 주기율표에 직접 표시하면 원자과 전자 수와 이온의 전하량의 관계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다. 1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모두 전자를 1개 잃어 1가 양이온이 된다. 마찬가지로 2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모두 전자를 2개 잃어 2가 양이온이 된다. 3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잃어 3가 양이온이 된다. 주기율표의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17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7이므로 전자 1개를 얻어 1가 음이온이 된다. 16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6이므로 전자 2개를 얻어 2가 음이온이 된다. 15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5이므로 전자 3개를 얻어 3가 음이온이 된다. 정리해보면 주기율표의 왼쪽에 위치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강하고 오른쪽에 위치하는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은 전자 4개를 얻어야 할까 잃어야 할까? 14족 원소는 전자 4개를 모두 잃거나 더 얻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14족 원소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대신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면서 다른 원자와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이온결합은 전자를 잃은 양이온과 전자를 얻은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다. 따라서 이온결합은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와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 이동을 통해 형성된다.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이온결합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자. 나트륨 원자는 1족 알칼리 금속으로 원자과 전자 1개를 가지고 있으며 염소 원자는 17족으로 원자과 전자를 7개 가지고 있다. 나트륨은 전자 1개를 잃고 네온과 같은 안정한 배치를 이루고 염소는 전자 1개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이 안정한 배치를 이루려 하므로 두 원자 사이에 전자 이동이 일어난다. 나트륨이 잃은 전자를 염소가 받아들여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는 1가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나트륨 이온과 하나의 염화 이온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3차원 구조를 이루며 이온 결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각각 한 개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 1대1의 개수비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온 결정은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 추가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온 결합의 원리를 이해해보자. 첫 번째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이온 결합으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쪽에 속하는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이므로 전자 2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마그네슘 이온이 되려고 하며 16쪽에 속하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므로 전자 2개를 받아들여 이가 음이온인 산화 이온이 되려고 한다. 마그네슘이 산소에게 전자 2개를 주면서 각각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이 되면 이 이온들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두 이온의 전하량이 2로 같으므로 1대1의 개수비로 이온 결정을 형성한다. 두 번째는 칼슘과 염소가 이온 결합을 통해 염화칼슘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쪽에 속하는 칼슘은 원자과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잃고 이가 양이온인 칼슘 이온이 되려고 하며 17쪽에 속하는 염소는 원자과 전자 7개를 가지고 있어 전자 1개를 받아들여 일가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되려고 한다. 칼슘 이온은 플러스 2,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로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위해 칼슘 이온 1개와 2개의 염화 이온이 결합하여 염화칼슘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2의 개수비를 결합하여 염화칼슘 결정이 만들어진다. 알루미늄과 산소가 이온 결합을 통해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13쪽에 속하는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 3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잃고 3가 양이온인 알루미늄 이온이 되고 16쪽에 속하는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어 전자 2개를 받아들여 이가 음이온인 산화 이온이 된다.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 이온의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위해 2개의 알루미늄 이온과 3개의 산화 이온이 결합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 이온이 2대3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산화 알루미늄 결정이 만들어진다.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도록 이온의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양이온의 전하량을 음이온의 아래첨자에, 음이온의 전하량을 양이온의 아래첨자에 교차하여 표기하는 것이다.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비금속 원소들끼리 모두 전자를 갖고 싶어 할 때가 있다. 이때 두 원자는 서로 전자를 살짝만 내놓아 함께 전자쌍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기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공유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자 배치 모형과 함께 알아보자. 17쪽에 속한 플루오린 원자는 원자과 전자 7개를 가지고 있어 한 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플루오린 두 원자는 서로 전자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원자과 전자 1개씩을 내놓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원자는 전자쌍 1개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자쌍을 형성하고 이 공유된 전자쌍을 통해 공유결합을 이루어 플루오린 분자가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플루오린 분자는 양쪽 원자 모두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16쪽에 속한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어 2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다.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1개를 가지고 있어 1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다. 산소 원자는 각 수소 원자와 전자 1개씩을 서로 공유하여 2개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고 이 공유된 전자쌍을 통해 산소와 수소 사이에 2개의 공유 결합이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물 분자는 산소는 네온 같은, 수소는 헬륨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며 H2O의 구조가 완성된다. 15쪽에 속한 질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5개를 가지고 있어 3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질소 원자들끼리는 서로 전자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원자과 전자 3개씩을 내놓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즉 필요한 전자 개수만큼 내놓고 공유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원자는 전자쌍 3개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3개의 전자쌍을 형성하고 이 공유된 전자쌍을 통해 공유결합을 이루어 질소 분자가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질소 분자는 양쪽 원자 모두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 14쪽에 속한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있어 4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다.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어서 2개의 전자만 더 얻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다. 탄소 원자는 두 산소 원자와 각각 전자 2개씩을 서로 공유하여 2개의 전자쌍을 형성하고 이 공유된 전자쌍을 통해 산소와 탄소 사이에 2개의 공유 결합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와 산소 모두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며 CO2의 구조가 완성된다. 원자 사이에서 공유하는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 공유 결합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으로 구분된다. 플루오린 기체 분자처럼 원자 사이에 전자쌍 1개, 즉 전자 2개를
개를 공유하는 경우 이를 단일결합이라고 하며, 물분자에서도 산소 원자가 두 수소 원자와 각각 단일결합 2개를 형성한다. 이산화탄소 분자에서는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와 결합할 때 전자쌍 2개를 공유하여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한다. 따라서 한 개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산소 원자와 각각 이중결합을 이루어 분자 전체로는 2개의 이중결합을 형성된 구조를 갖게 된다. 질소 분자의 경우 질소 원자 2개가 서로 전자쌍 3개를 공유하여 3중 결합을 형성한다. 3중 결합은 전자쌍을 3쌍이나 공유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결합이므로 질소 분자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반응성이 낮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가 아닌 원자과 전자만을 점으로 표시해서 화학결합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원자들이 어떻게 전자를 공유하거나 주고받아 결합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플루오린 원자는 원자과 전자 7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소기호 F 주변에 전자를 나타내는 점 7개를 그린다. 이렇게 2개의 플루오린 원자를 그려보면 서로 부족한 전자 1개를 채우기 위해 전자쌍 1개를 공유하여 단일결합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유된 전자쌍은 두 플루오린 원자 사이에 위치하며 각각의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산소 원자는 원소기호 O 주변에 전자를 나타내는 점 6개를 그린다. 이렇게 2개의 산소 원자를 그려보면 서로 부족한 전자 2개를 채우기 위해 전자쌍 2개를 공유하여 이중결합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2개의 공유된 전자쌍이 산소 원자 사이에 위치하며 각각의 산소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질소 원자는 원소기호 N 주변에 전자를 나타내는 점 5개를 그린다. 이렇게 2개의 질소 원자를 그려보면 서로 부족한 전자 3개를 채우기 위해 전자쌍 3개를 공유하여 3중 결합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공유된 전자쌍 3개가 두 질소 원자 사이에 위치하며 각각의 질소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4개,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소기호 C와 O 주변에 각각 전자를 나타내는 점을 4개와 6개씩 그린다. 이렇게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를 그려보면 탄소가 각 산소 원자와 전자쌍 2개씩을 공유하여 2개의 이중결합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 2개씩이 위치하며 모든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화학구조식으로 표현할 때는 전자쌍 1개를 선 1개로 나타낸다. 원자 간 단일결합은 하나의 선으로, 이중결합은 2개의 선으로, 3중결합은 3개의 선으로 나타낸다. 이를 활용해서 물질들의 화학구조식을 그려보면 플루오린 기체 분자는 원소기호 F 사이의 결합선 하나를, 산소 기체는 O 사이의 결합선 2개를, 질소 기체는 N 사이의 결합선 3개를 그려 표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기체에서는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선 4개를 그리며 각각 2개씩의 결합선으로 두 산소 원자와 연결된다. 이는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을 형성한 것을 나타낸다.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체 형태로 존재한다. 이온결합은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끊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상태에 따라 다르다.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녹아 수용액이 되거나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온 결정이 물에 녹으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체 상태의 이온 결정에 외부 힘을 가하면 부서지고 쪼개지게 되는데 외부 힘으로 인해 결정 내에 이온 배열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끼리 맞물리게 되고 이때 강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특성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하지만 충격에 약하여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가진다. 이온결합 물질로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제설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 조개나 달걀 껍데기를 이루는 탄산칼슘, 비누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인 탄산수 나트륨 등이 있다. 이들의 화학식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화합물이다.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분자를 이루기 때문에 분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그 결과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분자성 공유결합 물질 중 일부는 승화성을 가지기도 한다.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 모두에서 전기 전도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대부분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유결합 물질로는 술의 성분인 에탄올, 연료로 쓰이는 뷰테인, 설탕, 진통제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 등이 있다. 이들의 화학식을 보면 비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유결합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세틸살리실산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산과 염기도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양이온과 음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든 공유결합 물질이 전기 전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특징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학교 수업을 잘 듣고 대비하자. 에탄올과 뷰테인의 화학 구조식을 나타내보자.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로 원자 하나는 전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자를 공유해주고 공유받아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원자 하나당 결합선 4개를
산소 원자 하나당 결합선 2개, 수소 원자 하나당 결합선 1개를 그려 화학 구조식을 나타낸다. 뷰테인의 경우 화학식이 C4H10으로 탄소 원소 기호 4개를 쓰고 탄소에 연결된 결합선이 4개가 되도록 배치한다. 이후 수소의 원소 기호를 각 결합선에 쓰면 수소 입장에서도 공유 전자쌍이 1개 생기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